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10월 29일 금요일 실전 매매 정수 이용석입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는 미국 3분기 GDP 성장률이 부진하게 나왔다는 소식에도 기술주의 강세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나스닥 지수 S&P 500 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요. 국내 증시는 여전히 지수 상단은 제한된 채 개별 실적에 따른 차별화 장세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특히 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IT 대형주를 포함한 전기전자 업종의 쏠림 현상이 어제에 이어 오늘도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됐는데요. 지금은 좀 부진한 상황입니다. 자, 오늘 시장 어떤 흐름 보일지 저희와 함께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재 지수를 좀 살펴보면 현재 코스피 지수 0.28% 하락한 3,001포인트 나타내고 있고요. 코스닥은 0.03% 하락한 999포인트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시장 레포텔의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은요. 전화번호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전병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유튜브로도 신청받고 있습니다. 설근의TV 실시간 라이브 방송으로 들어오셔서 댓글로 참여할 수 있고요. 노란톡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노란톡 입장도 도와드리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설근의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일대의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안 업종에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근의TV, 설근의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설근의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이정수 의원께서 시장부터 짚어주시겠습니다. 자, 어제 미국 시장이 사상 또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걔네들은 상승장이라 그랬죠. 우리나라 시장과 일본 시장과 중국 시장은 박스권장이고요. 하락장이 아닙니다. 박스권장인데 가는 것만 가는 차별화 장세가 여전히 나오고 있고 어제는 오랜만에 이제 IT가 움직여줬는데 1일 천하로 끝났죠. 연속성이 나오질 않아요. 오늘은 죄다 삼성전자도 마이너스로 돌변을 했고 삼성전기도 2% 빠지고 하이닉스도 마이너스 1.4%. 제가 어제 신의 한수 그 시간에서도 요 얘기를 했죠. 연속성이 쉽지는 않을 거다. 어느 정도 반등 나오면 또 밀릴 거다. 근데 뭐 계속 떨어지면서 그러지는 않아요. IT들도. 왜냐하면 걔네들도 키 맞추기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최근에 게임주라든지 엔터주의 흐름들이 추석 이후서부터, 그러니까 9월달이죠. 계속 강세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어제 삼성전자부터 해서 하이닉스가 강세를 주니까 어제 조선주도 빠지고 증권주도 빠지고 건설주도 빠지고 철강주는 더 많이 빠졌던 것 같고 기계주도 더 많이 빠졌죠. 그러면서 엔터주, 게임주, 뭐 전 업종이 IT 빼고는 대부분 다 빠졌는데 오늘은 IT가 조금 늘리니까 그래도 어제 빠졌던 종목들 중에서 이제 반등이 나오는 흐름이 나오거든요. 계속 박스권 장세고요. 자, 지수 한번 보겠습니다. 계속 박스권 장세고요. 3,100, 3,200 여전히 목표치는 남아있지만 지수가 빨리빨리 올라가지 않는 그런 장세가 될 거다. 박스권 장세가 될 거다라고 말씀을 이미 드렸고 그래서 그 흐름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폭락은 쉽지 않아요. 폭락이 나오려면 미국 시장도 무너져야 되는데 자, 다우존스 우리나라 시장 2,900 깨지고 쭉쭉쭉 밀려 내려가면 얘네들도 3만이 깨져야 됩니다. 3만 깨지고 싶으면 우리나라 박살내면 돼요. 물론 우리나라 박살난다고 얘네들은 빠지진 않겠지만 그와 비슷하다는 얘기죠. 우리나라 시장이 2,900 깨지고 2,500 내려가면 얘네들도 3만을 깨야 됩니다. 근데 얘네들은 깰 생각이 없거든요. 우리나라 시장이 코스피, 코스닥이 박살이 나도 얘네들은 계속 상승장으로 계속 올라가려는 힘을 계속 보여주니까. 자, 나스닥 어제 신고점 넘어간 이 흐름인데 얘네들도 13,000이 안 깨지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 혼자 2,900 깨지고 2,500, 2,000으로 떨어질 일은 없다. S&P도 마찬가지 다 신고가죠. 자, 오늘 일본 시장 일단 박스권 흐름 여전히 유지되고 있고 중국 시장이 최근에 좀 빠졌는데 얘는 빠지면 여기 지지하고 좀 있다가 10시 반에 또 개장하겠지만 얘네들은 여기 저점이 지지가 되고 또 빠져도 상관없어요. 이 저점이 있기 때문에 빠지면 이쯤에서 또 다시 올라갑니다. 올라가요. 떨어지면 또 올라가요. 그래서 얘네들은 미국 시장하고 좀 틀린데 추세는 좀 틀리지만 빠져도 괜찮은 얘네들의 시장입니다. 얘는 월봉을 보면은 중국 시장은 미국 시장은 사상 최고치 꼭대기에 있지만 중국 시장은 그렇지가 않아요. 중국 시장은 요거를 기간을 더 늘리면은 기간을
더 안 늘려지나요? 어쨌든 야, 이렇게 2005년도부터 차트인데 이거 더 늘릴 수 있을 텐데 안 늘려지네요. 이걸 이렇게 늘려야 되나? 자, 안 늘려지네. 자, 어쨌든 여기서부터 차트가 얘네들도 정배열이라 그러죠. 월봉상으로 정배열입니다. 그러면 이쪽으로 밀릴 수 있어요. 밀릴 수 있는데, 그러니까 중국 시장은 10%가 박살이 나도 얘네들 10% 박살나면 우리나라 시장도 꽤 많이 빠지겠죠. 근데 다시 얘네들 살아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추세를 갖고 있어서 중국 시장은 뭐 떨어져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걱정은 우리나라를 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도 뭐 해외 시장들 양호하기 때문에 2,900이 깨질 일은 없고 밀리면 또 다시 올라갈 텐데 오늘은 어제 올라갔던 IT주들이 빠져서 좀 빠진 흐름이고 그 외에 이제 테마주들 있죠. 자, 원전 테마, 남북경협주, 그다음에 히토류 테마. 오늘 히토류 테마 T플렉스부터 해가지고 유니온 머티리얼즈가 잘 움직이는데 최근에 이번 주 월요일, 화요일 날에 얘기했었던 히토류 테마주들이 바로 그쪽이었습니다. 오늘 그쪽이 잘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히토류 테마주들, 그래서 제가 뭐 대만을 두고 뭐 미국과 그다음에 중국, 러시아 편먹고 이렇게 지금 긴장감 내지는 이제 그 대만 유엔 가입을 권유를 계속 적극적으로 지지를 하는 미국과 중국의 힘겨루기, 그것 때문에 히토류 관련주들도 미중 무역 갈등주로 한번 움직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했는데 뭐 알아서 그냥 패턴주로 움직이는 것 같아요. 어쨌든 가는 종목들은 저렇게 잘 가고 있는데 좀 종목들이 조금 딜레이를 걸리는 애들이 있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걱정이 많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IT주들 가는 줄 알고 어제 고점에 따라 들어왔다 물린 사람들, 혹은 지금 한 이틀 정도 지금 흔들리고 있는 엔터주 게임주들의 흐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돼야 되는지 궁금한 사람들, 그런 부분들은 제가 이거 방송 끝나자마자 공개 방송도 있을 예정이니까 그때 들어와서 물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금요일이니까 이번 주 내에서 추천해드렸던 표적 종목들 AS를 진행을 하는 시간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 시장은 박스권이에요. 너무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 없이 일단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 장과 다르게 국내 시장은 박스권장이다. 가는 것만 가는 차별화당 데서 큰 걱정은 하지 말자.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잠시 후 종목 상담도 이어집니다. 전화번호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전병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장에도 여러분들에게 힘이 될 만한 표적 종목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네, 우선 지난주 표적 종목입니다. IHQ는 매수가 미도달했고요. A스토리 9.6% 수익률 달성했습니다. 썬데이토즈 매수가 미도달했고요. 자, 다음은 이번 주 표적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번 주 표적 종목 세명전기가 0.7% 수익률 달성하고 있고요. YG 플러스 3%, 어제 편입된 카프로 1.3% 수익률 달성하면서 개별 종목 총률적 수익률 419.7%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표적 종목입니다. 네, 오늘장 표적 종목 YG 플러스 다시 한 번 더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매수가 매매 전략 잠시 후에 확인해 보시죠. 자, YG 플러스가 어제는 3% 달성을 했어요. 근데 어제 빠졌죠. 어제 빠졌는데 바로 게임주하고 엔터주하고 조선주하고 철강주하고, 그러니까 IT 빼고 다 빠져서 그런 건데, 지금 게임주들은 지금 플러스가 나는 애들이 꽤 많이 보이거든요. 그리고 엔터주들도 하이브, JYP, YG엔터, SM 얘네들 마이너스 10%씩 20%씩 박살나지 않으면 아직도 살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엔터주의 대장들이 살아있다면 YG 플러스처럼 음원을 맡아서 판매를 하고 있는, 유통사업을 하고 있는, 그리고 블랙핑크와 그다음에 그 BTS 얘네들 음반 제작을 판매를 하고 있는 이 회사가 조만간에 11월 달, 12월 달에 블랙핑크도 내년에 공연을 앞두고 있고, 그다음에 BTS는 공연을 미국에서 11월 달, 12월 달에서 계속 진행을 하는 이슈를 갖고 있어서 전 세계 음반 판매가 분명히 될 거고, 그다음에 공연에 대한 수익 이런 부분들이 이슈가 되면은 또 다시 엔터주를 움직일 때 YG 플러스가 거기 관련주라고 그랬죠. 음반 그 판매 유통하고 있는, 그리고 플랫폼 관련주 쪽인데 거기에다가 제페토 관련주이기도 하고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메타버스 관련주이면서 그다음에 하이브가 최대 주주 2위, 그래서 2대 주주로 하이브가, 그러니까 BTS가 거기에 있고요. 그 다음에 11월 4일 날에 애플 TV가 이제 코앞에 있는데, 애플 TV 이제 상륙한다 얘기 나오면 이제 관련주 수혜주 찾기 얘기가 나올 텐데 사람들이 잘 몰라요. YG 플러스가 그거 관련주인지를. 시장에 그렇게 노출되어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근데 분명히 YG 플러스가 아니더라도 그 다음에서의 애플 TV도 뭔가 이제 드라마 제작을 하고
그 중에 하나는 뭐가 하나 전 세계 사람 눈에 들어오겠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제작 기술이 전 세계에서 거의 탑급이기 때문에 뭔가 드라마를 만들면 또 쫄깃쫄깃하게 또 재미있는 뭔가는 나올 겁니다. 아니 돈을 들이부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안 터진다? 그러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애플 TV가 우리나라 제작 회사들한테 돈을 쏟아붓고 거기에서 10개 중에 뭐 제가 볼 때는 한 절반 정도는 그래도 반타작 성공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 중에 하나만 성공돼도 이슈가 돼서 움직일 흐름들이 앞으로 11월 달, 12월 달 계속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닥터 브레인이라는 이제 이런 과학 스릴러물도 일단 아직은 오픈이 안 됐지만 오픈이 되고 나서 전 세계 사람들이 재밌다라는 얘기가 나오거나 만약에 그게 실패하더라도 계속 후속타가 계속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언젠가는 한번 얘기가 나오게 되면 결국은 그 이슈 때문에 또 OTT 관련주들, 그다음에 제작사 관련주들, 그다음에 이제 애플 TV 관련주, 디즈니 플러스 관련주, 그래서 엔터주 흐름들이 움직일 수 있는 호재는 풍부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쪽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 좀 이따가 가격 전략 드릴 때 공략을 다시 또 노리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오늘 금요일이니까 이번 주 표역 종목으로 드렸던 거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AS 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는 이번 주 월요일에 말씀드렸던 광명적인데요. 자, 광명적이 지금 눌려있는 모습인데 지금 전선 전력 테마주들이 그냥 약보합, 강보합 수준 정도에 있어서 튀지는 못할 것 같은데 근데 어제는 재룡전기가 이렇게 튀었죠. 재룡산업이군요. 재룡산업. 재룡산업이 어제 튀었다가 어제 10% 가까이, 12% 가까이 올라갔다가 지금 다시 쪼그라들고 다시 모양 잡고 있는데 이쪽 전선 테마주들은 그냥 남북경협주 쪽으로 엮여도 되고 원전 테마로 엮여도 되고 그래서 한 번씩 이렇게 튈 거예요. 대하TI처럼. 대하TI도 보면은 바닥에서 한번 튀었다가 내려왔다가 튀었다가 내려왔다가 튀었다가 내려왔다가 튀죠. 그래서 대하TI는 한 번 튈 때마다 15%에서 20%까지 튀는 종목이고요. 광명전기도 한번 튀게 되면 바닥에서 30%씩 여기도 보면 여기서 튈 때는 33%, 여기서 튈 때는 49%, 51%, 여기서 튈 때는 뭐 23%. 그러니까 한 번씩 튀게 되면은 20%씩은 20에서 30%씩은 자주 튀는 종목이니까 뭐 조만간에 또 남북경협주에 대해서 또 좋은 얘기가 나오거나 남북경협주들이 또 움직여주거나 왜냐면 우리나라는 통일되기 전까지는 계속 싸웠다가 화해했다가 싸웠다가 화해했다가 이게 계속 반복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통일이 언제 될지를 정확하게 모를 거고 저도 정확하게 몰라요. 10년 안에 될지 20년 안에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통일이 되기 전에서는 전쟁은 쉽지 않고요. 만약에 전쟁이 난다. 그럼 우리나라가 이기긴 하겠죠. 그렇죠? 근데 전쟁이 나면 주식이 뭔 소용입니까? 먼저 살고 봐야죠. 그래서 전쟁이 난다는 생각은 그냥 하지 좀 마세요. 그냥 어차피 전쟁 나면 삼성전자를 갖고 있든 하이닉스를 갖고 있든 후성을 갖고 있든 갖고 있는 게 뭐 필요가 없어요. 그냥 뭐 주식시장은 문 닫힐 거고 뭐 완전히 폭락하겠죠. 완전히 폭락할 거고 뭐 난리도 아니겠죠. 만약에 막 전쟁이 난다 그러면. 그러니까 주식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주식을 갖다 팔고 차라리 물을 사거나 초코파이를 사죠. 차라리. 그게 훨씬 더 유리하게 전쟁이 나면. 그러니까 전쟁이 난다는 생각은 하지를 말고 할 필요도 없고요. 그냥 평화가 계속 유지가 된 상태에서 주식도 계속 유지가 될 텐데 화해했다가 싸웠다가 화해했다가 싸웠다 그럴 텐데 통일이 된 정권에서는 쌀 때 사서 비싸게 팔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조만간에 또 좋은 얘기가 흘러나오면 남북경협지 또 튀겠죠. 아니면 원전 테마주가 튀거나. 그럼 튀면 뭐 하라고요? 튀면 팔고 또 그러다 다음에 또 싸우면 또 뭐예요? 내려오면 또 다시 싸게 사고. 요게 이제 남북경협주를 대하는 여러분들이 싸게 저점 매수해서 고점에 파는 그런 전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광명전기는 양호해요. 그래서 지금 마이너스 5.9% 정도 되어 있지만 한 번 튀면은 20%씩 튀니까 저쪽에 있는 그 전선 테마주를 잘 보세요. 서전기전, 재룡전기, 재룡산업, 선도전기, 광명전기, 세명전기, 대원전선, 보성파워텍, 뭐 이화전기 이런 애들 있죠. 이런 애들이 급등을 하면 쫓아갑니다. 그때에서 뭐 수익 날 때 잘 파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은 이제 세명전기. 자, 세명전기도 이제 전기 테마인데 얘는 근데 이제 전선 전력도 있어요. 송전 얘기도 있는데 그것보다는 철도주로 좀 많이 엮여 있는 부분이라 철도주. 그래서 대하TI가 철도주죠. 현대로템도 철도주고. 그래서 철도주들이 실적들이 괜찮아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뭐 GTX 선부터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선로도 깔고 있고 그다음에 앞으로 통일되면은 철도 많이 깔아야 되겠으니까 뭐 그런 이제 뭐 유라시아 철도서부터 해서 뭐 이슈는 있는데 그게 벌써 10년 동안 10년이 뭐예요? 15년 동안 캐캐 묵은 테마라 지금은 좀 식상하기는 하죠. 식상하지만 그래도 세명전기 차트 모양이 이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최근에서 이런 식에 있는 패턴들이 튀는 거를 보고 이런 식에 있는 패턴들을 공략하면 잘 먹는다, 수익이 잘 날 수 있다라고 얘기한 게 바로 썬데이 토즈였었습니다. 지금은 팔았었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썬데이 토즈 이 모습을 보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깃발형 비슷하게 N자형 가기 전에 이런 식의. 그래서 이런 데서 공략했을 때에서 이렇게 쭉 올라가면 뭐 한다? 팔아먹는다. 라는 관점으로 여기에서 한번 얘기했던 종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티플렉스. 티플렉스도 바로 여기. 요런 자리에서 요런 게 이제 좋다라고 얘기했었던 종목이었는데 이렇게 튄 거예요. 그래서 이게 히토리 관련주. 근데 얘가 이제 그 밸브에 해가지고 뭐 원전 밸브에 해가지고 그렇게 한번 튀었던 건데 근데 뭐 이제 히토리 관련주 이제 미중 무역 갈등주로 이제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게 움직인 거고 그다음에 그렇게 움직였던 패턴이 이제 유니온 머티리얼이라고 이것도 모양이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것도 표역 종목으로는 추천하지 않았지만 회원들한테는 여기 바닥에서 3,300원에서 이거를 사라 해가지고 3,300원에서 어떻게 재수 좋게 최저점 매수가 된 종목인데 튄 거예요. 지금 이렇게 튄 거죠. 그러니까 모양이 뭐예요? 다 이렇게 N자형으로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이렇게 눌림목을 주는 깃발같이 생겼죠. 이렇게 깃발형처럼 이렇게 N자형 올라가기 전에 이런 모습으로 만들어지면 이렇게 튀는 모습인데 세명전기도 조만간에 뭐 급락할 일이 없거든요. 실적이 나쁘지도 않고 월봉상의 바닥에 있고 분명히 철도주가 움직이든 아니면 남북경협주가 움직이든 뭐 한번 이슈가 나와가지고 다시 한 번 더 뭐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몰라도 요 모양에서는 튈 모양이지 밑으로 꼬꾸라질 모양은 아닙니다. 수급도 괜찮아요. 얘는. 수급도 계속 외국인들이 조금씩 계속 들어오고 있고 그래서 이거는 그냥 보유하는데 괜찮고요. 이거는 조금 수익 났죠. 0.7% 수익인데 마찬가지 얘도 한번 튈 때마다 이런 식으로 30%, 뭐 13%, 여기도 한 번씩 튈 때마다 29% 이런 식으로 한 번씩 튀는 종목이니까 조만간에 이거 뭐가 움직여야 된다고요? 서전기전, 재룡전기, 재룡산업, 선도전기, 광명전기, 세명전기, 뭐 대원전선, 보성파워텍, 이화전기 이쪽 애들이 급등을 해줘야 이쪽에서 한 절반 정도는 그래도 5%, 7%씩 급등을 해줘야 그래야 쫓아갑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그쪽에 있는 테마주들을 보면서 흐름들이 좋으면 그때 움직이겠거니 하고 갖고 가면은 언젠가는 복받을 종목이니까 그렇게 크게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수요일 날 말씀드렸던 YG 플러스가 추천하고 나서 바로 그 다음 날에 그냥 3% 수익을 달성을 했는데 어제 엔터줄이 쭉 빠져가지고 그래가지고 먹고 못 판 사람들은 아마 물려 있을 거고 판 사람들은 이제 다시 살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엔터주들이 무너질 생각은 안 해요. 하이브라든지 JYP라든지 YG엔터라든지 뭐 얘네들이 무너져야 무너지는데 YG엔터 여전히 고점이 잘 떠 있죠. 신고가예요, 신고가. 완전 신고가는 아니고 완전 신고가는 SM이라든지 JYP라든지 하이브가 완전 신고가고 얘는 여기를 돌파를 해야 완전 신고가인데 기관들이 계속 사고 있고요. 아까 공연에 대한 그 재개 기대감. 블랙핑크가 지금 리사라는 친구가 지금 솔로로 활동하고 있는데 앨범 판매가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그냥 중박 이상, 거의 대박 정도 수준으로 잘 팔리고는 있는데 이제 완전체 4명이 다 모여가지고 컴백하는 시기가 정확하게 정해진 건 아니지만 공연을 내년서부터 한다 그러니까 원래 공연하기 앞둬서 컴백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은 올 12월 달 뭐 크리스마스 이제 캐롤 좀 나올 때쯤이면 아마 그때 이제 컴백을 하지 않을까 아니면 내년 1월에 하든가 그래서 컴백을 하고 그 다음에 공연도 재개를 하고 그러면은 거기에 따른 또 음반 수익이 또 어마어마할 텐데 YG 플러스의 자회사고요. YG 플러스의 음반을 판매를 유통과 그거를 담당하고 있는 쪽인데 그 YG 플러스가 YG 엔터만 담당하는 게 아니고 하이브도 왜냐면 하이브가 YG 엔터하고 손잡고 지분 투자해가지고 지금 같이 사업을 하고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이브가 그 YG 플러스에다가 700억을 투자를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이제 음반 제작도 하고 그래서 BTS 그래서 방탄소년단과 그 블랙핑크 이 공연과 이 음반 작업을 하면서 이쪽 관련주들이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공연 재개가 되면서 어쨌든 이쪽이 전 세계에 또 그런 이제 이슈가 되고 뭐 그렇게 되면은 YG 플러스는 당연히 수익성이 좋아질 수밖에 없고 더 좋아질 거고 그 이슈에 맞춰서 움직이겠죠. 그래서 엔터테인먼트 관련주로 움직일 수가 있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제페토 가상화폐 거기 제페토의 지분을 1.22%를 투자한 것도 있고 그리고 하이브가 최대 주주 2대 주주가 YG 플러스 2대 주주가 하이브입니다. 그래서 하이브
그래서 BTS 엔터테인먼트가 2위로 가 있고 그리고 애플 TV 그래서 그런 이슈들이 막 몰려 있는데 이거는 좀 이따가도 이제 가격 전략을 드리면서 매수 공략을 드리겠지만 정배열이라는데 여러분들이 이걸 초점을 맞춰야 돼요. 시장에서 아니 종목에서 시장도 마찬가지고요. 이 정배열로 있는 종목의 특징은 이렇게 저점을 닿을 때 여기 저점이죠. 여기가 저점입니다. 이게 깨지면 주구장창 밑으로 빠질 생각밖에 없는 건데 여기가 깨지지 않을 만한 의지는 수급을 보면은 이렇게 기관들이 열심히 사고 금융투자가 열심히 사고 그러니까 사는 애들이 사죠 계속 연기금도 계속 사고 그래서 지금 빨갛게 이렇게 사주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정배열을 계속 유지를 하면서 그래서 정배열을 유지하면서 계속 올라갔다 떨어졌다가 올라갔다 떨어졌다 하면서도 이 정배열 추세를 유지하면서 움직여주는데 그래서 강한 종목은 정배열 추세에서 하단 부분에 사면은 웬만하면은 깨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얘도 이렇게 정배열로 저점 자리가 여기 내려와 있으니까 여기서 뭐 추가 매수 내지는 신규 매수도 되는 자리라 그래서 수급 믿고 덤비는 거죠. 뭐 수급 믿고 공략할 수 있는 종목으로 이제 좀 이따가 가격 전략을 드릴 거고 그래서 이거는 3%씩 달성한 사람은 다시 재접근할 수 있다라는 부분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어제 카프로 자 카프로 락탐 나일론 이제 재료이기도 한데 이게 이제 유한비료 회사이면서 그래서 비료회사예요, 비료회사. 그래서 하락연자까지 빠져 있고 최근에 중국에서 어제 그 요소 부분에 대해서 수출 제한을 걸겠다라는 얘기가 나와서 중국의 농업 관련 그다음에 농업 비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뭐 난리가 났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어제 관련주들이 한번 쫙 하고 움직였는데 일단 저점을 일단은 다져놨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5일선을 지금 돌리는 모양새를 가지고 있으니까 4,200원대에 샀던 사람들은 아까 전에 좀 수익이 났다가 다시 밀려가지고 조금 그렇긴 해도 아까 수익 날 때는 뭐 별로 움직인 게 없는데 1.3%나 수익이 났었었죠. 4,200원 기준인데 지금은 마이너스로 돌변했지만 다시 눌리고 다시 튀는. 그래서 이거는 몇 번 제가 추천했었던 종목이에요. 여기에서도 한번 튀었었고 여기서도 한번 튀었었고 여기서도 한번 튀어가지고 다 수익에서 팔았던 종목인데 그러니까 싸게 사면 좋아요. 밑에서 요 밑에서. 근데 가격을 더 싸게 안 줄 것 같았을 때 4,200원서부터는 공략을 들어갔지만 저점만 지지가 되면은 한번 이쪽으로 한번 튈 수 있는 그래서 4,500원 쪽으로만 4,500원 가는 건 어렵지 않거든요. 한 7% 정도는 튈 수 있는 종목이니까 갖고 있으셔도 무방하다, 괜찮다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폐역 종목 중에서 하나 급등해 있는 게 있는데 어제 IT 부품주를 죄다 급등을 했는데 그 중에서도 강하게 움직이는 게 이런 것만 강하게 움직여요. 하나마이크론. 하나마이크론은 이제 작년에 여러분들한테 추천했던 종목이거든요. 작년에 5,950원에 추천해가지고 지금 수익률이 300%를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는 것만 가요. 이것뿐만 아니라 실리콘웍스라든지, 그러니까 LX 세미콘이죠. 실리콘웍스, LX 세미콘이라든지, 이녹스 첨단 소재라든지 어제 죄다 급등하는 거 봤더니 IT주들이 죄다 급등해 있는 이런 것들만 급등이 나오고 이런 거 급등이 안 나옵니다. ICD. 이런 거 급등이 안 나와요. 원익홀딩스. 그러니까 바닥에 있는 것들은 급등이 안 나오고 죄다 고점에 떠 있는 것들만 급등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게 왜 그런 거냐? 그러니까 세력들이 IT주들을 물려 있다가 자기들이 물려 있는 것들만 띄어 올린 거예요. 그래서 이녹스 첨단 소재도 고점에 있죠. 근데 어제 급등 나왔죠. 이런 것만 가요. 이런 것만. 고점에 쫙 고점에 있는 거. 이미 개인들은 팔고 거의 없으면서 기가 외국인들이 물려 있는 거. 그러니까 지들이 물려 있는 것만 어제 급등을 시켰는데 그러니까 어제 그걸 보면서 제가 어제 판단했던 게 IT주들은 주도주로 내지는 순환매가 나오거나 강세로 돌기에는 아직 멀었구나. 그러면 강한 것만 가니까 정말로 IT주를 갈 생각이 있다면 바닥에 있는 애들이 있죠. 뭐 DMS라든지 그 바닥에 있는 거. 많이 빠진 거. 그런 애들이 이제 바닥에서 크게 올라가야 되는데 그런 애들이 20%씩 급등이 나와야 되는데 거래량도 없어요. 봐봐요 한번. 바닥에 있는 거 거래량이 있나.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올라갈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냥 어제 그냥 실적이 하이닉스가 26일 날에 사상 최저치의 실적 발표를 했죠. 그리고 4분기도 실적이 좋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안 움직였는데 어제는 움직였어요. 삼성전자 때문에. 삼성전자도 지금 역사상 최대 매출과 그다음에 반도체라든지 그다음에 그 파운드리도 확대하겠다. 온갖 호재를 다 들여놓고 움직였는데 꼴랑 움직인 게 뭐만 움직였다? 하나마이크론처럼. 저 고점에 있는 거. 개인들은 다 팔고 이미 없는 거. 왜 개인들 왜 다 팔고 없느냐? 생각을 해봐요. 8월달, 9월달, 10월달 우리나라 시장 계속 빠졌는데 이미 벌써 이거 신고가로 가 있고 시장에서 종목이 수익이 이렇게 많이 났는데 올해 내에서 어디서 대충 눈 감고 사도요? 다 수익이에요. 수익이 났는데 8월달, 9월달, 10월달에 수익이 난 종목 이 종목을 과연 개인 투자자들이 우리나라 시장 떨어지는 걸 보면서 옆에 있는 종목도 다 축풍다이어처럼 다 쓰러지면서 종목도 30% 40% 마이너스 나는 걸 보면서 이거 수익 났는데 안 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냥 눈 감고 그냥 HTS는 열지 않았다면 갖고는 있겠지만. 그래서 대부분 개인 투자자들은 없어요. 이런 종목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없고 누가 갖고 있는 기관과 외국인들이 갖고 있는 IT주들만 어제 죄다 급등시키는 거 보면서 아 이거는 IT주들은 내년쯤 돼야 움직이겠구나. 올해는 글렀구나라는 생각을 어제 저는 했습니다. 어쨌든 그렇고요. 그래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뭐 이거를 거의 없겠지만 조금이라 갖고 있다면 여기 정고점 돌파한 자리 있죠. 21,000원 안 깨지면 그냥 냅둬 보는 것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기가 외국인들이 어제 또 사서 들어왔는데 얘들이 어떻게 팔지는 얘네들이 고민하는 거지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얘네들이 계속 산다는 얘기는 그 뒤에 뭔가 좋은 호재가 있으니까 호재로 개인들한테 물량을 넘길 수 있을 자신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예를 들어서 지금 많이 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안 살 거잖아요. 25,000원이면 안 살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얘네들은 이거를 10만 원까지 땡길 수 있는 자신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삼성전자에서 분산 회사지만 삼성전자가 다시 파운드리를 하면서 하나마이크로에다가 뭐 1조 투자를 할지 100조 투자를 할지 아무도 모르니까. 이거 시가총액 7천원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모르겠어 저도. 무슨 호재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엄청난 호재를 갖고 있나 보죠. 그래서 그 엄청난 호재를 갖다가 아니면 얘는 하나마이크론이 삼성전자에서 분산 회사이긴 하지만 뭐 중국계에서 인수하려고 적극적 M&A를 뭐 추진한다라든지 그러면 이제 적대적 M&A 관련주 해가지고 막 급등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안 뺏기려고 삼성전자가 지분을 막 매수할 수도 있는 거고 막 아무도 몰라요. 뭐 그렇게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냥 얘기하는 거니까. 근데 어쨌든 간에 제가 하고 싶은 얘기 뭐냐면 나중에 그런 엄청난 호재가 나오게 되면 얘네들은 그때 물량을 팔아먹을 겁니다. 그때 개인 투자자들은 야 이게 100만 원 간다고 이게 1000만 원 간다고 그때 따라 들어가거든요. 그때 따라 들어가는 얘기가 그때 파는 겁니다. 근데 그때 꼭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때 사시면 안 돼요. 갖고 있는 사람들의 영역이고요. 이거는 건들 게 아니다.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어차피 비중이 많지 않을 거니까 계속 가져가는 데는 상관이 없다. 이유는 기관 외국인들이 뭔가에 지금 호재를 숨겨놓고 계속 띄우고 있어요. 그 호재는 개인들한테 물량을 팔아먹을 만한 어마어마한 호재를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으니까 계속 사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런 데 이제 꼬이지 말고 만약에 하나마이크론이 이 상태에서 그럴 일은 없겠지만 쭉 빠져가지고 그러니까 만약에 지수가 갑자기 2,000이 깨져가지고 막 이전에 막 작년 코로나 때처럼 박살이 나가지고 모든 종목들이 다 폭락이 나온다. 그러면 1등으로 주워 담아야 될 거는 바로 하나마이크론이 되겠죠. 얼마에서? 7,500원, 5,000원에서. 왜냐면 기관들이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물렸거든요. 근데 그럴 일이 없기 때문에 못 산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유자의 영역이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오늘의 표역 종목으로 가겠습니다. 자, 오늘의 표역 종목 가기 전에 보니까 지금 뭐 이스트 소프트, YJ 게임즈, 위메이드 홀딩스 아주 다 급등을 하네요. 게임즈가 급등이 나오는데 그럼 그 다음에 움직일 거는 이제 엔터주가 순환을 해야죠. 오늘 금요일이니까 뭐 다음 주에 순환하겠죠. 그래서 게임즈와 엔터주는 이렇게 순환을 합니다. 원래 순환을 하는 가장 밀접하게 순환하는 섹터예요. 그러니까 오늘 게임즈 움직이는 어제 많이 빠졌잖아요. 어제 흔들렸으니까 게임즈 올라간 거 보니까 자 그래서 엔터주들 매수가 가능한데 사실 이게 손이 잘 안 가는 종목이에요. 왜냐하면 개인들이 봤을 때에서는 비싸다 생각하기 때문에 손이 잘 안 가는 종목이지만 이런 종목을 공략해야 물려도 수익이 날 수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YG 플러스라는 종목을 얘기합니다. 자, YG 플러스 한번 차트 한번 보겠는데요. 사실 YG 플러스도 YG 플러스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IHQ라든지 이거 다시 사야 되거든요. 근데 안 내려와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아마 손이 안 갈 겁니다. 자, 봐봐요. 지금 바닥에서 몇 프로 올라갔냐면 벌써 28% 올라갔거든요. 바닥에서 기준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최근에 공략했던 사람들 다 수익으로 돌아섰죠. 아마 다 팔았을 것 같은데 저는 분명히 절반을 팔고 나머지는 가져가시라 그랬어요. 내려오면 여러분들이 사야 되잖아요. 웬만하면 지금 잘 안 내려와요. 자, 초록밴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엔터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전에는 심심하면 폭락하면서 가격을 싸게 줬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주워 담기가 편했는데 요즘 들어서는 잘 안 내려옵니다. 그렇죠? 한번 오늘도 마치 계속 한번 째려봐 보세요. 생각보다 안 내려와요, 이제. 단단합니다. 개인 투자들도 불안합니다. 왜? 또 폭락할까 봐. 그래서 개인들은 막 이거를 접근을 못 해요. 자, 키스트 어제 좀 빠졌죠? 오늘도 좀 빠지는데 키스트는 여러분들한테 13,000원, 14,000원 여기서 사게 했던 종목이라서 이거는 지금도 수익권역이 있는데 이건 더 빠지면은 이거는 살 수 있는 종목이 됩니다. 얘는 좀 빠지고 있는데 그래도 바닥에서 어느 정도 올라왔기 때문에 빠지는 거고 지금 엔터주들이 생각보다 안 빠져요. 마찬가지 하이브도 마찬가지고 하이브 그다음에 YG 엔터, 그다음에 JYP 엔터 그리고 또 올라가려고 그러죠. SM 얘들 다 신고가이거든요. 역사상 신고가를 지금 가고 있는 종목들인데 기가 외국인들이 많이도 갖고 있지만 쉽게 잘 안 내려오고
지금 게임주도 다시 움직이고 그러면 쟤네들이 또 다시 움직입니다. 자, 쟤네들이 또 다시 움직였을 때에서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의 반응은 뭐냐? 이걸 쫓아가야지가 아니고 야 이거 잘은 가는데 비싸서 못 사겠다. 대부분 이 반응일 거예요. 왜냐면 신고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신고가에 있는 종목, 이 종목을 나쁘다 얘기하지 않죠. 좋다라고 얘기하지만 신규 매수는 부담이 된다. 저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얘네들이 안 떨어지고 개인들이 건들지 않으니까 개인들이 손에 닿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인들이 손에 닿지 않기 때문에 더 위로 올라간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4대 기획사 관련주 쪽이고 그리고 아까 전에 바닥에서 이미 움직이고 있지만 여전히 바닥에 있는 초록뱀, 키이스트, IHQ가 쉽게 안 떨어지는 부분들 이게 다 지금 이제 내년에 있을 내년이 아니죠. 다음 달에 있을 바로 이제 애플 TV와 디즈니 플러스 상륙에 대한 관련주들이 이제 이슈가 되면서 아직은 이슈가 안 되죠. 그냥 상륙한다 정도인데 드라마를 이제 하나씩 내놓을 거란 말이에요. 뻔하잖아요. 그거 제작하는 회사가 그거 방영해가지고 그걸로 수익을 띄운 애들인데 그러면은 얘네들도 뭔가 칼을 갈고 오징어 게임을 있는 뭔가 대작을 내놓겠죠. 여러분들 오징어 게임을 봤을 거란 말이에요. 오징어 게임보다 더 재밌는 드라마, 뭐 영화가 됐든 드라마가 됐든 못 만들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오징어 게임보다 더 재밌게 본 드라마들 많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충분히 그것보다 더 뛰어넘는 드라마를 분명히 애플 TV와 디즈니 플러스가 만들어낼 거고 마찬가지 뭐 넷플릭스도 만들어내겠죠. 그럼 전 세계 사람들이 또 그걸 보면서 대한민국은 미쳤다. 어떻게 이렇게 더 재밌는 걸 만들어낼까? 근데 우리는 그거를 이미 벌써 예상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뻔하단 말이에요. 또 대한민국의 또 컨텐츠가 뭐가 또 재미있는 게 또 나와서 또 전 세계 사람들을 또 매료시키면서 또 이슈가 될 게 뻔합니다. 그러면 그런 드라마자를 다음 달도 낼 거고 다다음 달도 낼 거고 뭐 내년에도 계속 나올 거고 그러면서 예전에 뭐 미나리처럼 갑자기 이슈가 되면서 갑자기 뻥 하고 이제 이슈를 몰아주면서 급등을 하는 저는 그래서 이 OTT 관련주들이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에서도 얼마든지 세력들이 뛰어올리기 굉장히 좋은 흐름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세력들이 이걸 뛰어올리기 되게 쉬워요. 전 세계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그 컨텐츠를 보면서 놀라고 막 이게 막 대박이다. 또 어디서 또 뭐 많이 봤다, 어디서 많이 봤다, 뭐 콘텐츠 뭐 본순위 뭐 그 넷플릭스에서 뭐 애플 TV에서 또 1위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서 또 뭐 여기저기 뭐 미국에는 또 TV쇼에 또 출연을 하고 이런 얘기 나오면 또 세력들이 이거 주가를 또 밑에서 또 실어가지고 또 띄우기가 굉장히 좋은 그리고 실적은 당연히 따라오겠죠.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관련주들은 여러분들 공략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래서 지금 뭐 그래서 아까 전에 엔터주들도 쭉 한번 설명해 드렸지만 YG 플러스도 거기에 준하는 종목인데 아까 차트 설명해 드렸듯이 여기 저점에 지금 21선하고 61선 있죠. 여기 라인을 강력한 지지로 보고 있기 때문에 기종에 사서 못 산 사람들도 보유가 되고요. 매수 가격은 뭐 지금 현재 가격 지금 이렇게 튀는 자리도 아니고 하니까 7,600원 자리 정도 7,600원으로 내려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7,600원 정도에서 얼마든지 출가 매수 하셔도 된다. 이슈는 풍부하기 때문에 그리고 불안하면 수급을 보면서 수급을 보고 버티시면 됩니다. 오늘도 보면은 이게 나쁠 것 같으면은 기가 외국인들이 열심히 팔겠죠. 근데 한 달 동안에서 기관 투자자들이 바보도 아닌데 120만 주나 샀습니다. 투신도 49만 주, 금융투자주 58만 주 샀어요. 한 달 동안. 연기금도 32만 주 샀습니다. 그리고 기타 법인은 팔지만 여기 밑에 보이는 거 270만 주 보이세요? 한 달 동안 기타 법인도 260만 주를 샀어요. 그러니까 파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쪽에서 지금 계속 매수세가 들어가고 있는데 이게 눌릴 때 개인 투자자들은 불안해서 던지는데 던질 종목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불안하면 수급을 보시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의 표역 종목 YG 플러스 말씀드렸습니다. 네, 급등 명중 종목 이번 주 종목 리뷰와 함께 오늘의 표요 종목 YG 플러스 만나고 왔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들고 나오셨고요. 음반, 임원 플랫폼 관련주, 하이브가 이대주주, 애플 TV 관련주 등등 여러 가지 호재를 안고 있는 YG 플러스였습니다. 매수가는 7,600원으로 잡아주셨습니다. 노란톡에서 자세한 이야기 나눌 수 있습니다.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노란톡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종목 상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전화번호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상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상담은 전화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정선 고입니다. 네, 수고 많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네, 전문가님하고 저는 한 일주일에 한 두세 번은 통화를 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어떤 종목 주문을 주셨는데요? 예, 오늘은 LBA 바이오입니다. ABL 바이오. 근데 다른 네. 분들은 안 된다고 난리던데 어떻게? 저기 뭐야 저는 전화 한번 하면은 딱 그 타이밍이 잘 맞거든요. 이게 아, 꼭 두세 그러세요? 번은 통화가 됩니다, 제가. 그 신의 한수 소통 방송 제가 유튜브에서 하고 있거든요. 근데 네, 거기 네. 많은 분들이 너무 통화가 안 된다고 그리고 노란톡방에서도 너무 통화가 안 된다고 신청을 해도 안 된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저하고 저는- 뭔가 잘 맞나 봐요, 그렇죠? 저는 통화를 하면 하는 날은 항상 꼭꼭 되던데 당첨이. 아, 그래요? 어쨌든 그래요. 자, 일단 어떤 종목 궁금하시다 그랬죠? LBA 바이오에. ABL 바이오. 네. 아, 어제 많이 올라갔었는데. 자, 매수가격 가격 비중은 어떻게 되시죠? 27,075원. 27,075원. 예, 전망하고 목표가 좀 궁금하고 이게 얘가 11월 달에 무슨 모멘텀이 많던데 네. 오늘 좀 많이 내려버린 것 같아서 많이 올랐으니까 떨어지는 거죠, 뭐. 그런 거 아닙니까? 나는 무슨 또 문제가 있는가 싶어갖고. 자, 이거 그 매수가격 그 말씀하셨는데 비중 얘기하셨나요? 예, 비중은 15%입니다. 비중은 15%. 추가 매수는 되겠습니까? 안 되죠. 자, 일단 차트를 보면서 ABL 바이오. 자, 뒤에 바이오, 면역 항암제 관련주 쪽인데 얘도 아마 코로나 이슈가 있었을 거예요. 우리나라의 모든 제약주들은 코로나 이슈를 다 가지고 있었으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계속 빠졌죠. 그러니까 작년에서는 잘 갔어요. 코로나 이슈로 모든 제약주 다 움직일 때 얘도 바닥에서 180% 갔고요. 마치 저도 작년에 3월 달에서는 제약주를 얘기하지 않았는데 5월 달서부터 해서 ABL 바이오는 아니지만 다 코로나 관련주들을 다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작년 12월 달 기준으로 코로나 테마 관련주 쪽에서 제약 바이오주를 조심하라고 팔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뭐 예전 얘기니까. 그래서 저도 제약주를 얘기는 하긴 했어요. 근데 지금은 제약주들에 대한 실적이 다들 상태들이 별로 안 좋아요. 그리고 코로나 치료제를 지금은 만들어내서 하루에 조 단위로 벌어야 되는데 지금 그 화이자인가 모더나인가 걔네들이 그 부스트샷 때문에 400억 달러, 40조를 벌었다라는 돈방석에 앉았다라는 기사가 나왔거든요. 40조에 40조. 40조를 벌었어요. 한 방에 그냥 부스터샷 하나로.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코로나 치료제를 만들어 가지고 단번엔 40조를 벌어낸 회사가 있나요? 없죠. 네. 얘 40조 벌었으면 지금 시가총액 그러니까 1조 1,000억짜리인데 40조 벌었으면 40조 벌었다는 얘기가 나왔으면 얘는 점상한가 갔을 텐데 우리나라 지금 모든 제약사들이 지금 코로나 치료제를 만들어 가지고 동방석에 앉지를 못하고 있어요, 지금. 그 실적은 어떻게 되고 있냐? 자, 실적을 한번 봐볼게요. 실적을 보면 얘는 계속 적자예요. 큰일 났어요, 그렇죠? 회사가 돈을 벌어서 그 직원들한테 월급을 줘야 되는데 이거 도대체 월급을 어떻게 주고 있나 모르겠어요. 이제 은행 대출도 좀 막혔을 텐데. 연속 적자예요, 지금. 적자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거 적자 계속 이렇게 해갖고 지금 그러니까 얘네들이 정확하게 지금 돈 벌 수 있는 국리를 못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지 않고서야 지금 영업이익도 계속 적자가 나고 당기순이익도 계속 적자가 나고 있는데 이거 회사를 존속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계속 적자가 나는데. 그래서 추가 매수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돈을 벌어야 회사가 살아있죠. 그렇죠? 이게 뭐 1년, 2년 뭐 잠깐 안 좋아서 그러면 상관이 없는데 지금 벌써 2018년도서부터 2021년이니까 벌써 3년 연속 적자고 이거 이전 것도 봐야 되는데 몇 년 연속 적자인지 모르겠는데 4년 이상 되게 되면 이제 그 상장 폐지 심사에 들어갈 수 있는 기준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년서부터 해서 내후년에서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없어질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추가 매수는 함부로 안 되고 그리고 지금 당장으로도 이제 감사 시즌을 코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 반등 나오면 지금 기관과 외국인들이 많이 산단 말이에요, 지금. 네. 최근에 많이 사기 때문에 재수 좋게 이게 빠져나올 수 있어요. 운이 좋게. 그러니까 지금 얘가 딱 좋은 부분은 이거 하나예요. 얘네들이 연기금과 기관들과 외국인들이 많이 산다는 거. 그러니까 많이 사는 이유는 뭐 둘 중에 하나죠. 얘가 적자에서 이제 흑자로 돌아서려는 기미가 보인다라든지 아니면은 뭔가 큰 호재가 있어가지고 그 뉴스로 개인들한테 물량을 넘길 수 있는 좋은 건덕지가 있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많이 사기 때문에 일단은 조정을 받고 움직여도 다시 올라오면서 27,000원대는 갖다 놓을 것 같으니까 꼭 수익이 나면은 꼭 파시라는 거. 아셨죠?
네네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보지 마세요. 왜냐면 이게 흑자로 돌아서는 걸 보면 그때서 뭐 장기적으로 뭐 가져가셔도 그때는 뭐라고 안 했겠는데 적자 그러다 내년도 적자, 올해도 적자 그러면은 얘네들은 어느 정도 올라갔다가 또 잠수 타면서 예전에 완전 최저점 자리 12,000원짜리까지도 내려올 수도 있어요. 나중에는. 근데 지금은 뭐 힘듭니다. 왜냐면 기관과 외국인과 연기금은 다 샀다는 얘기는 네. 이걸 올리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실적이 나빠도 전망이 나빠도 원래 주식이라는 게 실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돈의 힘으로 움직이거든요. 네. 세력들 의도에. 근데 지금은 세력들의 의도가 이걸 한번 띄워 올리겠다는 얘기니까 수익이 나면은 반드시 빠져나오시고 추가 매수는 여기서는 안 됩니다. 근데 추가 매수를 만약에 꼭 하고 싶다 그러면은 19,000원에서 하면 되는데 이게 19,000원까지 빠지면은 20%가 빠지거든요. 그걸 원하지 않죠. 그러니까 추가 매수는 안 되는 게 좋아요. 그냥 얘 자체로 이렇게 있다가 알아서 올라가서 27,000원 이상으로 올라가 주기를 기다리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그냥 보유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다음도 전화 연결입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어떤 종목 네. 궁금하신가요? 아, 제가요, 현대건설 기계고요. 현대건설 기계. 57,000원에 20%예요. 현대건설 기계 57,000원의 비중은 20%. 20%. 20%. 네네. 지금 건설주도 철강주도 다 이런 식의 패턴이 만들어져 있는데요. 그러니까 전망은 괜찮아요. 전망은 괜찮은데 주가가 다 이래요. 지금 다. 이렇게 우하향으로 지금 계속 조정의 국면에 있어서 이거는 장기적으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길게 보셔야 돼요. 아, 그러면 추가 매수를 좀 해도 될까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계속 빠질 생각만 있는 종목이라 지금은 올라갈 생각이 아직 없는 애예요. 아, 그래서 추가 매수해봤자 더 떨어질 거예요. 아. 근데 떨어져도 이게 빠른 속도로 떨어지는 게 아니고 아주 그냥 천천히. 뭐 예를 들어서 아. 일본이 뭐 1년에 뭐 0.5cm인가 뭐 조금씩 가라앉는다 그러죠? 네. 근데 눈에 안 보이죠, 그렇죠? 네. 그런 속도처럼 이게 천천히 떨어지기 때문에 눈을 아무리 ጨ려봐도 이게 내려가는 게 안 보이기는 해요. 안 보이긴 하는데 지금 계속 지금 떨어지고 있는 이렇게 흐름이라서 여기서는 추가 매수해봤자 별로 의미가 없고요. 일단 내년이 되게 되면 이제 바닥에서 돌리는 흐름들이 나올 거예요. 네. 그러면 내년에 이거 빠질 만큼 빠졌어요. 빠질 만큼 빠졌으니까.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제가 또 건설주 추천하거나 철강주 추천하. 저는 지금 내년에서 건설주하고 철강주하고 요런 거 또 추천할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당장은 안 추천하는 것뿐이에요. 왜? 사봤자 한 달 내내, 두 달 내내 맨날 빠지기만 하고 그러니까 빠진다는 게 계속 떨어지는 게 아니고 조금씩 떨어지면서 한 달 가면 마이너스 10%, 뭐 두 달 가면 20%까지 아니고 한 10% 내에서 재미없을 것 같아서 그래서 지금은 얘기 안 하지만 내년에서는 바닥치고 이렇게 또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내년을 기대를 하고 저는 이쪽은 그냥 갖고 있으시기 좋을 것 같고요. 추가 매수는 말 그대로 내년에. 아, 그러면은 계속 그냥 갖고 가면 나중에는 괜찮을까요? 네, 나중엔 괜찮을 거예요. 아. 나중에는 그러니까 지금은 탄력을 받을 자리가 아니라서 그런데 나중에 탄력받고 움직이면은 6만 원, 7만 원으로 올라갈 거예요. 근데 아, 지금은 그럼 그냥. 안 가요. 아, 그럼 그냥 계속 보유하고 있으면 되겠군요. 그렇죠. 지금은 계속 보유만 하시고 나중에 추가 매수는 일단 언젠가 제가 또 뭐 현대건설을 추천하든 현대건설기를 추천하든 현대제철을 추천하든 언젠가는 또 추천할 때 그때 보고 추가 매수 되는지 물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예. 고맙습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문자 종목으로 넷마블. 자, 넷마블 지금 조정으로 들어갔어요, 지금. 여기 5일선을 이탈을 하고 조정으로 들어갔는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올라갔다 이렇게 밀리게 되면 한 절반 정도의 조정을 봅니다. 그래서 12만 원 정도를 지지를 하고 이렇게 돌릴 거예요, 또. 그래서 이건 보유가 됩니다. 보유가 되고 저항대에 걸리고 지금 조정을 받고 시간을 지나면 그러니까 펄어비스도 단번에 올라가지 않았어요. 펄어비스도 지금은 신고가에 갖고 여러분들이 되게 부러운 종목으로 보이지만 이게 41,000원대 추천하고 나서 눌렸죠. 빠졌던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넷마블도 바닥 쪽에 있고 그렇게 지금 위치에서 물려가지고 맨날 고생할 종목은 아니고 단 그건 있어요. 원래 무겁기 때문에. 원래 얘가 굉장히 무거운 종목이라서 급등을 안 해요. 그래서 이 과정을 겪고 나중에 천천히 올라갈 종목이니까 안전한 종목이다. 그래서 보유는 되신다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문자 종목으로 솔루엠. 자, 매수 가격은 26,200원의 비중은 30%.
얘도 이제 반등 줄 때가 됐는데 반등이 없네. 자, 거래가 없어서 그래요. 하락 N자까지 밀렸죠. 전저점 자리 있죠. 그래서 지지 자리입니다. 보유되시고요. 아마 이것 때문에 매수하신 것 같은데 거래가 실려야 올라가요. 거래가 실려야 올라가고 괜찮을 것 같아요. 보유만 가능 말씀드리고요. 자, 이번에는 강원랜드. 자, 강원랜드. 자, 전고점 저항을 받고 정확하게 밀리는 중입니다. 수익 날 때에서 팔았어야 되는 거고요. 지금은 밀리고 있는 상황이라서 얘도 고점에서 밀리면은 절반 정도. 조금 더 밀렸다가 아마 다시 반등을 줄 것 같은데 기관들은 여전히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표역 종목들은 수익이 났을 때 팔아줘야 된다는 게 바로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안 팔고 욕심을 내니까 지금 떨어지죠. 절반이라도 팔았으면 기다리고 있다가 추가 매수를 다시 싸게 하면 되는데 어쨌든 요거는 좀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올라갔다가 절반 정도의 지금 조정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미 조정으로 들어간 거는 5일선 이탈이 나오거나 아니면은 여기 추세가 깨졌을 때, 저점이 깨졌을 때 이미 여기가 깨졌을 때부터 나는 조정으로 들어갈 테야라고 주식은 얘기하고 있는 거라서 그래서 어쩔 수 없어요. 더 떨어져야 돼요. 왜냐면 조정을 들어가겠다라고 확고한 의지를 보여줬기 때문에 차트가. 근데 조정으로 떨어졌다가 심하게 떨어짐이 전저점인데 지금 기관들이 많이 갖고 있어서 전저점까지는 아니고 절반 정도, 그래서 요 정도 26,900원 요 정도까지는 밀릴 건데 거기서 추가 매수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거기서 돌리는지를 봐야 돼요. 양봉이 나오는지를. 자, 다음은 이제 전화 연결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종수 전문가입니다. 예, 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우리 금융지지요. 우리 금융지주 13,400원에 50%예요. 13,400원의 비중은 50% 되시고 예. 이거 어제 오늘 뭐 최근에 사신 거죠? 예, 최근에 샀어요. 한 2, 3일 때나 그래요. 근데 가격이 좀 높거든요. 지금 보니까. 예, 높아요. 이거 높으면 이거 조정받으면 조정 꽤 들어올 텐데 그러니까 차트는 좋아요. 왜냐하면 우상향으로 얘도 우상향 정배열 패턴이기 때문에 예. 이런 종목은 싸게만 사주면 돼요. 싸게만. 예. 그러니까 좋은 종목 싸게만 사면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건 11,500원이나 12,000원 이하, 11,500원 이 정도에서 사야지 이거는 먹을 게 있고 좋을 종목이거든요. 예. 지금 가격대에서는 좀 비싸서 좀 불안불안하실 것 같아요. 조정 들어가면은 12,500원까지는 금방 내려옵니다. 얘는. 예. 저는 그래서 이건 그냥 수익 나면 바로 팔아버리시거나 아니면 지금도 예. 그냥 팔으셔도 될 것 같은데요. 불안하게 이걸 굳이 들고 있을 필요가 있을까? 삼복이 실적은 어떻게 되나 싶어가지고. 이미 실적은 다 반영돼서 다 올라온 거죠, 뭐. 예, 실적은 반영돼 올라온 거예요. 뭐 실적은 이미 다 반영돼서 이미 저렇게 올라간 이유는 실적을 반영해서 올라온 건데 실적은 고냥고냥해요. 그냥 작년하고 비슷해요. 예. 전년 동기 대비 매출도 한 5% 정도 증가를 하고 지금 시장에서는요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200% 넘어가는 애들이 지금 수두룩합니다. 예. LG노텍도 그렇고 삼성전기도 그렇고 저기 SK하이닉스도 전년 동기 대비 막 몇백 프로 막 50%는 다 기본으로 해요. 근데 걔네들은 실적이 무지하게 좋은데 거꾸로 떨어져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것도 실적 걔네들보다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 올라왔으면은 이거는 쉽지 않죠. 그래서 그냥 일단은 매도했다가 꼭 사고 싶으면은 조정받을 때 좀 싸게 사세요. 12,000원 이하에서. 예. 그렇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오늘 상담은 모두 다 이렇게 마무리를 해봤습니다. 자, 잠시 뒤에 제가 공개 방송이 있을 예정인데요. 지금 보니까 게임주들이 NHN도 지금 뭐 12%나 움직이고 위메이드 11% 급등을 하고 YJ 게임즈 5% 급등을. 저건 가상화폐 관련주 쪽인데 어쨌든 메타버스가 움직이는 건지 블록체인이 움직이는지 모르겠지만 게임즈 움직이는 엔터주의 순환매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엔터주의 흐름에서 여러분들이 불안하신 분들은 잠시 뒤에 공개 방송에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IT주 연속성 쉽지 않다 그랬죠. 지금 IT주들, 대형주들 죄다 빠집니다. 그리고 제약주들 원래 쟤네들은 별로라 그랬는데 역시 오늘 셀트리온부터 해서 4% 급락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궁금하거나 불안하신 분들 그리고 뭘 해야 될지를 궁금하신 분들은 좀 이따가 공개 방송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점 매매 정수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 공개 방송도 있습니다. 엔터주 흐름 궁금하신 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주말 강연회가 있습니다. 이정수 형도 준비를 하고 계시고요. 10월 30일 토요일 내일이죠. 오후 1시 설경제 TV 더하기 검색하셔서 스트리밍으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내용은 샵 008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안내 드리겠습니다. 노란톡에서 자세한 얘기 나눌 수 있습니다. 문자 번호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노란톡 입장 도와드리고요.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설경제 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일대 투자 상담이나 유서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원 엄정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경제 TV, 설경제 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설경제 증권 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올게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